박차정 여사가 저희 고모 되시는데요. 조카 박민혜입니다. 조카 박민옥입니다. 이제 아버님께서 할아버님이시죠. 할아버님 박문하, 아버님 박문하. 그 분에서 이제 박차정 고모에게 뭐 들었던 이야기나 뭐 그런 에피소드 있으면 잠깐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그 아버지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. 박차정 고모가 좀 고등학교 정도 시절에 아버지는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같이 자식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비밀 문서 돌리고 하는 걸 같이 하셨다고. 나이 차가 많이 나셨나요? 네네. 저희 아버지는 유복자세요. 그래서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뭐 그럼 해골 얘기를 하면은 그 이장을 위해서 머리 부분만 있는 걸 가지고 와서 아버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 앞에 글 쓰시는 데다 넣어놓고 새벽이면은 소주 한잔 하시면서 보지 못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까 그러면 어릴 때 박차정 의사님과 함께 비밀 문서를 돌리셨다고 하시던데. 그러니까 뭐 독립운동에 대한 뭐 이런 삐라 같은 거 있잖아요. 이게 정확한 건 모르는데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너무 가난했으니까 배는 고파도 그냥 멋모르고 같이 다니셨다고 이게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책에도 나오고 아버지가 가끔 술 마시면은 얘기하시고 있습니다.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고요. 여기 있잖아요. 박맹년 할머니가 아버님을 얻고 이제 태어나서 얻고서 스님이, 저도 기독교 신자지만 그럼 안 믿지만 안 믿을 수가 없는 이유가 시주를 하러 왔대요. 왔는데 시주를 하니까 그 스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등에 업힌 자식한테 평생 밥을 얻어먹겠다고 그 말씀을 하셨대요. 그럼 그거는 최악이거든요. 그 위로 형제들이, 자식들이 몇 명이나 있는데 그럼 다 4명이나 있어요. 앞서간다는 얘기거든요. 그래서 그냥 화를 굉장히 내시면서 그 스님을 쫓아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근데 결국은 그게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. 그 얘기를 우리가 직접 들었어요. 그래서 참 그런 거는 우리가 믿지 않지만 또 그런 볼 수 있다는, 스님들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해안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. 결국은 아버님하고 같이 사시다가 생을 마치셨고, 또 아버님은 그 이제 형님들이 너는 집안을 지켜라 해서 이제 독학으로 공부를 하셔갖고 의사가 됐거든요. 그래서 이제 자손들을 다 거두셨기 때문에. 너는 집안을 지켜라고 했을 때 아버님께서도 이렇게 막 독립운동을 하고 싶다거나 이러시지는 않았을까요? 그러니까 갔다가 지금 나이로 인해서 본국 송환을 당했잖아요. 근데 그때 올 때 그런 얘기를 누차 들었기 때문에 아버님은 이제 그걸 다 누르고, 어머니도 또 부양해야 되니까 호떡 장사하면서 공부하면서 어렵게 의사시험에 합격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같이 중국에 가셨다가 넘어오신 그렇죠. 거예요? 본국 송환이 된 거죠. 네. 제가 하나만 얘기하면요. 그 어혈단할 때 의자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시더라고요. 근데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서 항상 하시던 얘기가 있는데, 거기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같이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큰 거사를 앞두고 난 뒤 하기 전에 전야제 같은 걸 하셨다 그러더라고요. 그때 그 의자가 양머리에다가 창과 칼자라 그러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 전야제 때 그 캠파이어처럼 해가지고 항상 그걸 했었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걸 볼 때 어렸지만은 너무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해가지고 항상 하고 싶었고,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송환된 이유가 그때 둘째 할아버지랑 같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 할아버지는 이제 감옥에 가시고 우리 아버지는 어린 미성년자라 그래서 한국으로 송환이 되신 거예요. 중국에 계시다가. 예. 그러면 그 할머님께서 자식들을 다 독립운동한다고 먼저 다 갔잖아요. 네. 자식들. 네. 뭐 남편까지도 네. 뭐 마음이- 자결했으니까. 어떠셨을까요? 그때? 마음이 어떠셨을까요? 그거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죠.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면은 할머니는 문을 열어놓으시고 바깥을 쳐다보는 시간이 많으셨어요. 정말 그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님하고 같이 평생 같이 계시다가 생을 달리 하셨는데 말씀이 참 많이 없으셨어요. 없이고 그냥 밖에 쳐다보는 거.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제 할머니하고 오빠들하고 같이 살고, 이제 우리는 병원 근처에서 살다가 학가를 했을 때 아버님이 일부러 집 제일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바깥을 볼 수 있게끔, 문을 볼 수 있게끔 그런 걸 했는데, 왜 그렇게 했지 했더니 할머니가 항상 바라보고 있는 쪽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걸 배려해서 했다고.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은 원하지를 않은 일들이 많았었어요. 그 후손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이잖아요. 그래서 뭐 공산당이다 뭐 이렇다 하는 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받았었어요. 자손이었기 때문에 외국도 못 나가게 됐고, 우리 오빠는 외국을 못 나가게 했고, 저쪽도 아버지가 보증을 써야만 나갈 수 있고, 또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버지는 3번 가짜로 죽었어요. 총살을 3번 당하셨어요. 그런 걸 봤기 때문에
이게 어느 게 어인가 하는 게 참 의심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제 자식들한테 그래요.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주위를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데 후손자지만 그 독립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. 독립을 하는 사람들 볼 때 안쓰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 좀 주위도 좀 살펴보면서 살았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도 들게 되더라고요. 저도 저기도 있지만 그렇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의 그 자녀들 고생 무지 했거든요. 그렇다고 뭐 어떤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,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편히 살 수 있는 거고요.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면 우리 뭐 잘 못하잖아요. 그래도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집안을 알고, 그럼 뭐 이렇게 뭐 성격이나 뭐 일을 처리할 때 좀 틀린다 이런 얘기 듣고 할 때는 괜찮아요. 예, 예. 뭐 지금에서야는 조금 편한 아니 조금은 좀 그렇지만 나아졌겠지. 불평등을 안 당했죠. 옛날에 불평등을 당했지. 옛날에는 되게 그런 게 심했어요. 심했겠네요. 저희 어머님도 뭐 고춧가루로 고문당한 거는 그 얘기를 했어요.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게 일제 형사들 있죠. 더 무섭다고 지독하게 당하고 했거든요. 그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고 나서 또 왜 친일파들은 수용을 했잖아요.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괴롭힌 거는 독립운동가들을 너무나 많이 괴롭히고 나오잖아요. 뺨도 맞고. 그래서 어머니도 직접 당했으니까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 때문에 도망 다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볼 때 참 아이러니하죠. 독립은 됐는데 친일파들은 더 잘 살고 그런 면들이 있었어요. 그래도 뭐 이렇게 박사정 의사를 기억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감사하죠. 감사하죠. 네. 뭐 저 교수님도 있지만 우리들보다도 더 연구하시고 파헤쳐 주시고 감사할 뿐이죠. 저희들.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했었어요. 저희들한테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. 그런 그럼 시절. 지금은 말씀을 하시나요? 지금은 뭐 말은 하지 않아. 누가 물으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하는데 그때는 숨기라고 하셨어요. 누가 말을 하더라도 말을 하지 말라고 하셨고. 그래도 뭐 지금에서도 이렇게 막 제대로 된 대우나 그런 거를 좀 미흡한 것 같기도 같습니다. 근데 저희들은 다른 거 바라는 거 없고요. 그냥 고모님이 그냥 국립 묘지에 그 되는 것만 봤으면 좋겠어요. 저 살아 생전에. 왜냐하면 자격이 있잖아요. 충분히. 근데 그거 하나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유족들이 이렇게 나서야 되는 이런 게 너무나 좀 그게 알아서 해주셔야죠. 그 부분은. 딴 거 말고. 아까 전에도 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김원봉 선생님이랑 저렇게 인기 때문에 조금 더 더딘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, 뭐 그래도 부산에서는 이제 박사정 의사만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, 또 저 김원봉 유족 측하고는 또 이야기가 뭐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, 그런 거는? 그쪽은 거의 없지 지금. 아니 관계도 없고 아마 생존 자체가 거의 왜냐면 고모님도 우리가 못 뵀으니까. 예,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자격은 충분하잖아요. 근데 어떤 이유에서 뭐 김원봉 뭐 고모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때문에 뭐 이북으로 갔기 때문에 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독립운동가로서 인정을 받았잖아요. 그리고 국가에서 훈장을 주셨잖아. 그럼 당연히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왜 이렇게 시일이 걸리고 그거 돼야 되는지, 더 못한 사람들 다 가 있잖아요. 이런 국가적으로 이거는 시행이 되어야만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한번 바치죠. 우리 후손들한테도. 그건 기감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하나만 우리는,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려와서 사실은 그게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, 이걸 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 바람은 그것뿐이에요.